네, 시청자 여러분, 랩캐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9일 10시 42분인데요. 대선 토론에서 양방향 공격이란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제 타점이 나가는데 오늘 시가에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5% 수익권이었는데 짜증나게 그래갖고 일단 요거 다시 지우고 옮기고요. 여기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15,000원에 매수했던 거 15,000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도를 왜 했냐 하면은 어저께 대선 토론 다 보셨나요? 저는 운동할 거 다 운동하고 일부러 시간 맞춰가지고 먹을 거 싸들고 딱 집에서 이제 조용히 대선 토론을 라이브로 시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저께 보면은 1, 2, 3, 4, 4명 중에 이제 뭐 경제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초반부터는 이제 경제가 아니라 뭐 다른 내용으로 공격을 서로 이제 주고받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제 쪽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 딱히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가고 있는 것 자체도 난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지지율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1, 2, 3, 4, 4명 중에 나왔던 중에 1번 이재명이 가장 지지율이 세죠. 관련돼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왜 자꾸 해야 되는 거냐라고 김문수가 이제 뭐라고 물어보고 이준석이 물어보고 하여튼 그랬을 때 신재생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다 같이 뭐 공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정도 얘기한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대명 에너지 상한가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좀 얼탱이가 없는데 일단 대선 토론에서 또 이제 이준석이랑 김문수가 또 공격을 하긴 했죠. 그리고 권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랑 좀 뭔가 주고받으면서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이재명 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좀 재밌었습니다 어저께. 근데 이제 이 맥피씨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대신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또다시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시가가 마이너스를 뜨는 걸 보자마자 이제 50분 좀 넘어서 제가 바로 매도를 저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제가 타점을 보낼 때 매도하세요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할 거다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매수했던 거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 잘 끝났죠. 솔직히 말해서 플러스 5%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18일날 예정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병지 파트에 관련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좀 공약적인 부분이나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격하는 사람 입장 대답하는 사람 입장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약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있다고 하면은 대답을 좀 잘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어저께 2시간 동안 웃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웹캐시는 다시 잡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민주당에서 자체에서 지금 보시면은 유세하는 데가 시장이랑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대학가 쪽으로 가고 있고 젊은 표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김문수 같은 경우도 뭐 여기저기 가면서 소상공인 시장 쪽 이런 것도 다 레파토리니까 가긴 가는데 이재명이 좀 그쪽으로 많이 갔었죠. 호남 지방이나 그쪽 갔을 때 많이 갔던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걸 뉴스로 저는 봤습니다. 잠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증권을 트는 순간 저는 정치색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식 수익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지원적인 부분들을 소상공인이랑 시장 쪽으로 한다 그러면 뭐가 있죠? 보조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역화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품권이나 경기도 상품권, 서울페이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상품권 산다 그러면 할인이 10% 정도가 적용되는 게 그게 지역화폐잖아요. 사실 이제 조조금이나 뭐 지역화폐나 똑같은 거다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이랑 지역화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맥키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카드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역화폐 그런 거랑 이제 좀 더 모바일이랑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옛날에 종이로 줬다 그러면 이제 어플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된 건데 심지어 이제 좀 웃겼던 게 어저께 코나이라는 게 이준석을 통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종목 이름이 언급이 됐어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뭐 금융적인 부분, 코스피 5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다른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언급이 그냥 잠깐 지나간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웹캐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본전에서 정리를 저는 했지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분명히 다시 언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는 23일이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긴 한데 그 전에 한번 해먹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가능성이 없진 않고요. 왜냐하면 세력주의 조건 1번이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2번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여기 종가 14,140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평선 안 깼죠. 여기 곧좀 안 깼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일 또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다시 좀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된다는 거는 홀딩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홀딩을 안 하고 지금 저처럼 비중이 0%로 다시 돌아가서 뉴스를 확인하면서 체력주의 조건 3번이 나오는 걸 기다릴 때 그때 이게 2번이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1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좀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당선은 지금 현재 누군가 한 명이 너무 명확하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상을 뒤집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저희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 뭔지 다 아시는데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걸 모르시죠. 어차피 제 구독자가 되실 거고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설명드릴 테니 구독자님들은 바로 뒤에 요약 정리로 가시고요. 새롭게 저 수급대장 채널을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방문했다는 걸로 요걸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뒤에 요약 정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아시겠죠? 요게 기반이 돼야 올라가고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남들이 관심 가질 때 매도하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웨크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명분 자체가 너무 정책이랑 직방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뉴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포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쁘게 나오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얘가 갖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한 이슈들은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이버에다가 예산안 일정을 쳐보시면은 지금 다른 데에서 시의회에서 지금 슬슬 일정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제 또 그 일정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국회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일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나 도 단위에서 지금 이제 예산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추경이나 이제 어차피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하진 않겠죠. 국회에서 뭐 통과시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정책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분명히 될 거고, 금융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리드코프에 단타 쳤던 것처럼 4 인터넷 금융으로 해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보조금이란 형태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가 아니라 내수 시장을 뭐 자영업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시민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역 카페가 맞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지역 카페가 뭐 10만 원 단위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10%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9만 원, 9만 9천 원에 아니 9만 천 원에 아니 9만 원에 10만 원어치 샀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만 원어치를 썼을 때 10만 원하고 돈이 동일한 가치로 쓸 수가 있으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그런 거에 대한 풀어주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수가 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을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사실 지역 카페 자체는 그게 나쁜 공약이나 그런 정치는 아닙니다. 정책은. 예, 이제 그 다른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뭐 하여튼 간에 저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생 다 빼고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지금 눌림에 대한 거 보시면 이것도 지금 이게 됐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해 먹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길이가 얼마나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날 사회적인 이슈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23일 이번 주 금요일인가? 예, 그럴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 번 친다 그랬을 때 갑자기 시가에 타점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타점이라는 게 한순간에 왔다 가는 거고요. 사실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다 했을 때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도 동일하게 목표가라는 걸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여기서 했을 때, 여기서 했을 때, 여기서 했을 때 이 목표가는 동일할 텐데 어디서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당연하게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고, 어차피 저는 장을 하루 종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생도 사셔야 되죠. 그리고 종목들이 뭐가 갈지 안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상하시기에도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현생 살면서 같이 하는 게 쉽나요?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점 나간다는 거, 문자로 나간다는 거, 문자는 여기로 보내주셔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라고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웹캐시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대장이었습니다.